하시고 약국 출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와 주신 김정원 지도사님, 엄채원 지도사님, 김미애 지도사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도사님들도 녹화본 오늘 딱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의 자료 좀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약간 파워포인트가 깨지면서 보이는데 보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니까 이대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이 6주차 수업이잖아요. 뭐 5주라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날도 있었고 해서 총 기간은 약 2달 정도 되는데요. 각자의 속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컴퓨터 자체 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블로그를 아예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다 다르실 것 같고 지난 6주, 5주까지의 과정으로서는 그런 개인 속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은 정말 못하시는 분은 없다 블로그를 그리고 아까 김정원 지도사님도 초반에 들어오셔서 저랑 잠깐 인사 나눴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글 올리시는 거 보면은 그 정도의 기능만 알아도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알려드려야지만 또 시도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더 알려드린 것 뿐이지 그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블로그가 대단한 게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네이버 같은 SNS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고 오래 머무르고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배워야 될 게 많지 않고 카톡 하듯이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지도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충분하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도 초반에 블로그 기능을 좀 배워왔다면 이제는 정말 발행하는 글을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기능을 다 배워서 완벽해진 상태에서 글을 한번 해야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발행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6주차죠. 다른 분들 블로그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에 2회 이상 들어가 보는데 한 분도 멈춰 계신 분은 없어요.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작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만은 그 다른 분들은 모두 조금씩 꾸준히 정말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계시고요. 그 쌓아온 결과물들이 15주 후에는 아예 블로그를 안 했던 분에서 하신 분으로 이런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차가 나는 이유. 왜 우리는 글을 못 쓸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너무 바쁘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는 반면에 나는 나만의 어떤 쓸만한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내가 뭐 쓸만한 그런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글쓰기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블로그를 5주 동안 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잘하는 사람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특출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정말 좀 재능이 있으신 분이 계시긴 하시거든요. 이남의 지도사님이나 김미 지도사님도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그 글쓰기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 썼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했기 때문에 그 글쓰기를 일기장에 썼다면은 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결국 쓰는 사람이 굳이 비교하자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결국은 쓰는 사람이 남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쓰시자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제가 지난 2주 전에 숙제를 드릴 때 내가 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블로그를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아마 롤모델로 찾아보시면서 다른 분들 블로그를 좀 훑어보셨을 텐데, 그 블로그를 훑어보실 때 아무래도 잘한 사람 위주로 나한테 검색이 될 거고, 잘한 분들 위주로 블로그를 보시면서, 아, 나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블로그는 이 정도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박사님을 보면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목표 지점은 높으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어, 바-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가는 어느 하나의 지점일 뿐이지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게 개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목표 지점을 정해놔야 내가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롤모델로 블로그를 찾아보라고 한 것이지 블로그는 나만의 개성대로 그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첫 주차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는 나만의 지식을 쌓아가는 일기장이어도 되고요. 내 생각을 세상과 나눈 창구여도 되고요.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해가고 있는지, 지금 김미애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박사님의 푸드닥터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성장해가는 내용을 약사로서 전문성 있게 글을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성장하는 블로그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런 글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결국 신뢰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저랑 김미애 지도사님이랑 오늘 처음 만났다고 신뢰가 쌓이지 않고 지난 몇 달간 푸드닥터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서 만났고 몇 번의 통화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둘이 신뢰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똑같아요. 한 번의 글로써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글로써 신뢰가 생기는 거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한 번 블로그를 이 틀 속에서 한번 평가를 드려보자면은 윤은숙 지도사님은 요새 다이어트를 또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되게 기록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음식 치유 전문가시잖아요. 윤은숙 지도사님 같은 경우 워낙에 쿠킹 클래스도 하실 정도로 그런 기록을 쌓아가는 일기장으로서 기능을 너무 잘 쓰고 계신 게 윤은숙 지도사님이 며칠 전에 저랑 수업 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어제 것도 까먹더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기록장으로서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게 사진도 올릴 수 있죠. 일기장은 뭐 작년 거는 디다 처박아 놨는지 또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블로그는 언제든지 내 기록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정말 휴대용 나만의 클라우드이자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는 것을 윤흥숙 지도사님은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소연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생각을 어, 되게 약간 철학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분이 신소연 지도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짧은 문장들을 블로그에 남기면서 세상에 신소연 지도사님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성장형 블로그는 김매 지도사님도 저는 지금 생각이 나고 염천 지도사님 같은 경우도 힐링센터를 만들어 가기까지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잘 기록하시고 있다 생각하고 김정원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도 어떤 그런 천천히 가는 속도에 또 남들은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멈추지만 않으시면 되시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뒤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성장으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하고 계시고 신뢰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박신영 주도사님도 생각나네요. 박신영 주도사님은 매일매일 블로그를 잘 쓰고 계시는데, 박신영 주도사님 솔직히 제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밖에 못 뵀지만은 그렇게 올리시는 글을 통해서 굉장히 나의 중고등학교 친구들보다도 요새 더 이분에 대해서 자주 보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블로그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이 블로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15주라는 끝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강의는 끝나지만 글은 평생 남거든요. 저도 제 블로그 요새 쓰고 있진 않지만은 7년 전 글이 뜨는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는 7년 전 오늘 글, 6년 전 오늘 글 이렇게 자꾸 띄워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아프리카 봉사활동 2년 동안 다녀왔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적었던 글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의 추억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또 저번에 박신영 지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챗GPT한테 검색을 했더니 막 떴더래, 뭐가. 그래서 아마 요 챗GPT는 요새는 다 찾아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무서울 수 있지만은, 결국 내가 온라인상에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남과 공유해도 좋을 만한 어떤 적정선에서 다 쓰신 글들이라는 점에서 내 글이 검색이 돼서, 이런 일도 하셨네요. 저런 것도 하셨네요.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옛날에는 블로그라는 게 어떤 잘 쓴 블로그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면 요새는 챗GPT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춘천에 살아. 근데 음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고 싶어. 그 춘천, 음식, 그러면서 강의 이런 걸 막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춘천, 음식, 치유, 상담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럼 김미 지도사님이 딱 뜰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상에 남는 글은 정말 계속 남아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함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지만 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글은 정말 계속 남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내가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감 하에서 쓰신 글들이라면은 오히려 명함보다도 남들에게 더 닿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말 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게 또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주 안에서 정해진 이 일정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내가 그래서 써보고 싶다. 그래서 써보고 싶은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숙제도 내봐드리고 자기소개글도 자기소개도 써보세요. 이렇게 숙제도 드려봤지만은 그럼에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늘 아침 먹은 계란찜도 블로그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찜 사진 딱 하나 찍고 핸드폰을 찍고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모바일 블로그 어플에서 블로그에 사진만 업로드한 다음에 박신영 지도사님은 컴퓨터 없이도 블로그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핸드폰으로 뭔가 타자치는 게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블로그 어플로 사진만 업로드 해놓은 다음에 임시 저장해놓고 다시 나의 컴퓨터에서 그 임시 저장된 글을 열어서 거기다 글을 쓴 다음에 글쓰기 발행 누르면 그게 바로 그냥 블로그 글이 되는 거고요. 지도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컨텐츠를 다 가지고 계세요. 어, 내가 새로운 걸 뽑아낼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일상 속에 드시고 계신 음식, 생각, 이게 이미 푸드닥터로서의 콘텐츠를 이미 다 훌륭하게 갖고 계시고, 그게 다 글 속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냥 오늘 먹은 계란찜도 남들은 그냥 계란찜 먹었다 하지만은, 지도사님들은 계란찜이라는 그런 글감 속에서 분명히 뭔가 푸드닥터로서 뽑아낼 수 있는 한 장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쓸까? 어, 이거는 이미 나만의 어떤 뭘 써야 될지 주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분들은 그대로 쓰면 되지만, 그대로 쓰세요. 꼭 제가 오늘 말한 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아직도 나는 뭘 써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봐드리면 오늘 배운 거, 강의책, 유튜브에 새롭게 된 내용, 이것만 올려도 돼요. 제가 그런 점에서 김정원 지도사님을 많이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김정원 지도사님 며칠 전에 이 한영순 박사님의 푸드닥터 책에 있는 푸드슈티컬 네, 원리. 음식이 약이 되는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정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걸 올리셨거든요. 근데 누구나 이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갖고 있어도 저도 김정은 지도사님의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식이 약이 되는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된다. 그러면 뭐 시간 굉장히 짧게 걸리겠죠. 새로운 거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아니면 오늘 드신 거, 지도사님들이 오늘 드신 것만 올려도 그게 콘텐츠가 됩니다. 아니면 오늘 느낀 거, 건강의 변화라던가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푸드닥터 아카데미 수강생으로서 다른 수강생에게 알려주면 도움 될 만한 거,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남의 지도사님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여행 중이라서 세도나 지역 여행하고 계시는데, 세도나 지역으로 여행한 게 나랑 푸드닥터 아카데미 수강생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싶지만은, 그 세도나 지역이 에너지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저도 관련된 책을 읽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에너지적인 것, 자연과의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것들이 요새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리듬이나 균형과 완전히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 여행으로 너무 잘 풀어주셔서 저는 그냥 딱딱한 내용, 강의적인 내용보다도 이 여행에 접목해서 푸드닥터로서 이런 것들이 수강생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푸드닥터 아카데미 톡방에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정말 너무 많다, 없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 일단 제목부터 정해야 되겠죠. 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제목을 좋아해요. 어떤 제목이냐면은 그 김정은 지도사님이 얼마 전에 푸드 스티커에 대해서 푸드 스티커에 대해서 글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저희 톡방에 공유할 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무래도 클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지도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약이 되는 6가지 원리에 대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박사님의 푸드닥터는 약간 포괄적이지만 음식이 약이 되는 기술 6가지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그 6가지가 뭘까? 내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내가 뭔가 빠뜨린 거 아닐까? 나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2가지는 뭘까? 이렇게 굉장히 정보성 글로 느껴지고 제목만으로도 똑같은 콘텐츠지만 그런 점에서 남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제목.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게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항암 치료 중에 먹어야 되는 탑3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과장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도 제목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제목이나 썸네일이 요새는 어떤 사람들한테 팔리고 클릭되는 것에 80%를 작용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왕 쓴 콘텐츠인데, 제목이 남들이 좀 시선을 끌 만한 제목으로 한 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박신영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틀을 막 깨더라고요. 제목이 교란작전이래요. 교란작전이라고 써서, 뭐야, 교란작전 뭐야, 봤더니, 뭐, 인슐린을 교란시킨다, 막 이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기도 했었는데, 박신영 지도자님 같은 경우 굉장히 창의적으로 제목을 쓰셔서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각자의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능력은 잘 안 돼가지고, 음식이 약이 되는 6가지 기술이라던가, 뭐가 되는 3가지 원리, 3가지 음식,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콘텐츠의 제목을 정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쓴 글을 대충 적어준 다음에 이런 글에 어울리는 제목 정해줘.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제목을 만들어 보시고, 도입으로는 그냥 간단히 내 이야기나 질문으로 시작하셔도 되시고요. 본문에는 경험만 적으실 수도 있고, 정보만 적으실 수도 있고, 이유만 적으실 수도 있지만은, 요게 3가지가 다 아울러지면 좀 더 컨텐츠가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푸드 스티커, 음식이 약이 된 6가지 원리에 대해서 김정원 지도사님이 정보를 올려주셨잖아요. 거기에 약사님이 그 원리로 건강해진 경험 같은 거를 조금 더 넣어준다면 나만의 독창적인 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여운을 두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과일당을 하루에 저녁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짜임새만 갖춰도 굉장히 이런 구성만 갖춰도 그 글 하나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이야기만 했어. 근데 지금 권세나 약사가 강의한 거를 다시 되짚어 보니 내가 제목을 한 번 더 좀 고민해 봐야겠다. 혹은 내가 내 이야기만 했으니까 여기다가 양자파동수 만드는 정보를 한 번 넣어 봐야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색감자를 사서 어떻게 사람들이 슬라이스하고 그 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게 한번 마무리를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논술학원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논술학원 가면 알려주는 게 사실 이 구성이잖아요. 이 구성만 갖춰도 글 자체가 완성도가 올라가고 짜임새가 올라간다는 점,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성대로 얼마나 어떤 말투를 해야 되는지는 각자 개성대로 하시면 되시는데요. 분량은 300자, 500자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막상 타이핑 해보시면 굉장히 얼마 안 돼요. 300자, 500자라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사진도 한 장에서 세 장 정도면 충분하다. 아예 없는 것보단 한 장 정도 읽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블로그는. 그리고 읽는데 1분 정도만 되는 글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오히려 길면은 사람들이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게 좋습니다. 저는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저도 사실 길이 굉장히 길어지는 편이거든요. 내가 써다 보니 길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발행하지 마시고, 그걸 한 3편으로 나눠서 발행해 보세요. 그러면 포스팅도 3개가 되고요. 읽는 사람도 다음 글을 기대하게 되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이 사람 블로그는 내가 짧게 방문해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블로그로 이 사람의 블로그를 기억하게 돼요. 한 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한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강의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짧게 짧게 쇼츠로 나눠주면 부담 없이 항상 물들듯이 박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말투는 좀 전문성 있는 우리가 블로그를 한다면 약간 딱딱하게 하는 것도 사실 괜찮고요. 아니면 편하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은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박사님이 오늘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시면서 골수 이형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핵심을 벗어난 내용이 있어서 이 강의의 포인트가 하나로 집중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이 사족이 길어지는 편이라서 이 마음을 너무 아는데 핵심은 그냥 한 개만 한 개만 하면 되고요. 제목과 본문은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제목은 막 아까 거창하게 막 정해놨는데 본문이 그거에 못 미치는 아까 제목이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오히려 너무 거창해지면 사람들이 본문이 그거에 못 미칠 때 되게 속은 기분이 들어요. 요새 유튜브 썸네일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했는데 막상 유튜브를 틀었더니 막 강의도 1시간 막 너무 많고 핵심은 초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럼 사람들이 약간 속은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본문이랑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박신영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트 있게 에세이처럼 많이 쓰시는데 그때는 뭐 제목이 꼭 본문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기보다는 약간 비틀어서 재밌게 표현하는 제목은 괜찮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마음이 동하게, 움직이게. 예를 들어서 한 박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로 그냥 끝내지 않고 여러분도 저처럼 존경받는 약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강의 마무리가 더 좋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논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경험담으로도 충분하고요. 전문 용어를 아무래도 지도사님들은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문 용어를 적절히 쓰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실 좋지만은 쉬운 말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 점에서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게 전문 용어를 쓰실 수 있다면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쉬운 말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완벽한 문장보다는 솔직한 이야기. 완벽하게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완성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것보다는 솔직하게 적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솔직한 것에 훨씬 위로받고, 어,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일상생활의 대화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것을 항상 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실 분들한테
당장 쓸 수 있는 글 10가지 정도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오늘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과 느낌, 아니면은 푸드 체질 지도사 분들이시니까 푸드 체질 지도사 혹은 어떤 체질 관련해서 내가 새로 알게 된 것, 건강을 위해 요즘 하고 있는 것, 강의에서 가장 오늘 강의 혹은 박사님 강의에서 가장 기억 남는 한마디는 무엇인지, 푸드 닥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푸드 닥터 공부하면서 바뀐 나의 식습관은 무엇인지, 주변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자꾸 물어봐. 지도사를 땄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항상 물어봐.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말고 블로그에 적어주면 링크만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나만이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강 꿀팁, 아니면 나만의 건강 목표라든가 실천 기록, 아니면 박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잖아요. 이 책을 읽다가 밑줄 친 문장. 이것도 다 읽어서 리뷰할 필요도 없어요. 딱 읽다가 눈에 띄는 부분. 여기 보니까 자주 아프고 비염 변비가 있는 아이를 위한 식단. 이 챕터만 이 장 한 장에 있는 문장만 가지고도 글감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작은 순간. 이 중에서도 분명히 지도사님들이 쓰실 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라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교육원에서 성장 비전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시게끔 했잖아요. 이 비전 계획서를 토대로 한 박사님이랑 개인 면담을 저희가 푸드닥터 아카데미 방학 7, 8월에 개인 면담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면담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이제 지도사로서 성장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박사님이 해주시는 조언 같은 거를 통해서 앞으로 말 그대로 비전을 세워서 잘 성장하게끔 도와드리려고 이런 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제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하시는 어떤 비전으로 성장을 해가시면 이 블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비전 계획서는 말 그대로 어떤 나의 비전이죠. 미래를 적는 거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적으시는 건데 블로그는 그 과정 내가 그렇게 돼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성장 비전 계획서로는 어떤 미래의 어떤 목표 지점이지만 중간중간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뚝딱 내가 뭔가 한영선 박사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기록해 가시면서 그 성장해 가시는 것이 성장 비전 계획서의 적은 비전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도구라는 것으로 이 블로그를 꼭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동기부여가 되셔가지고 다시 좀 열심히 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는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돼요. 블로그를 보시고 다른 수강생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환자가 나를 찾아올 수가 있고요. 강의 의뢰도 생기고요. 저도 저번에 올렸더니 강남구청에서 강의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의 전문성이 증명되죠. 그냥 쭉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블로그는 나의 전문성이 증명이 되는 거고 아주 옛날 글도 살아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떤 것들을 내가 일일이 막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의 오래된 글도 블로그엔 살아있어서 또 새로운 왜 박사님 유튜브 옛날 거 아직도 유입이 되거든요. 옛날 거를 아직도 조회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시는데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사님들이 분명히 푸드처질 지도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때 가장 큰 자산은 신뢰고요. 신뢰는 말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꾸준한 기록이 그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지도사님들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되실 겁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카톡 공지에 보면 다른 분들 블로그 링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다른 분들 많이 관찰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분들 블로그를 저희 지도사님 아닌 아예 외부 다른 블로거들을 많이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저희 지도사님들 안에서도 잘하고 계시고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블로그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때 댓글도 꼭 달아주셔가지고 서로 이것도 하나의 품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남이 좋아해주고 댓글 달아줄 때 더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원리로 똑같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 지도사님들이 이미 충분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한 창작자가 되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만요. 그냥 내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읽은 거, 책을 통해서 읽은 거, 그걸 한 줄이라도 우리가 어디에 공책에 기록하잖아요, 노트에. 그거를 나만의 생각을 더해서 블로그에 옮기고 발행만 하면은 그게 정말 하나의 멋진 콘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 써보세요. 오늘 날 뭐뭐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써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라고 써보셔도 되시고, 제목과 첫 문장과 본문과 마무리를 이렇게 제가 좀 정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고 딱 이렇게 세 줄만 한번 써보세요. 블로그에 적으셔도 되고 저희 카톡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일 기록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강의 전에 카톡에 올렸는데 바로 오늘 제가 이걸 시작하려고 해요. 사실 다 하실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발행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자주 발행해야 내가 무슨 기능을 더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자주 하셔야 제가 더 피드백도 많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아져야 질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질을 갖추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나는 조금 그래도 왁구가 딱 있는 글을 짜임새 있는 글만 좀 발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셔도 되시지만은 그 외의 분들은 무조건 6일 기록 챌린지에 도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한 방식대로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해주시는 걸 6일 기록 챌린지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이렇게 총 6일 다음 주 강의 때까지 하루에 글 하나씩 올려주시는 6일 기록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일 기록 챌린지를 완수하신 분한테는 제가 선물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어쨌든 수료를 하게 될 거잖아요. 온라인 글쓰기 코칭을. 수료하실 때 최소한의 제가 글의 개수를 정하려고 해요. 이 글 개수를 채우신 분만 제가 수료증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연습 삼아서도 6일 기록 챌린지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요새 너무 힘들어요. 난 정말 쓸 기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막판에 몰아서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6일 기록 챌린지에 도전해 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겐톡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챌린지 규칙은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최소 3줄 이상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블로그에 무조건 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카톡방에 인증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못하신 분은 제가 링크 올릴 테니까 각자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주제 정해놨으니까요. 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대로 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그냥 고민이 많이 되실 분들은 이렇게 정해드리니까 요대로 따라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군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성장을 기록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푸드 체질 지도사로서 어떤 신뢰와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님들도 마음의 부담 내려놓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를 하자면요. 성장 비전 계획서는 미래를 적는 것이고 블로그는 그 미래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계획으로 만들어지지만 신뢰는 기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 6일 기록 챌린지 저도 지도사님들과 함께 쓰겠습니다. 저도 6일 동안 글 완성해서 하루에 한 편씩 꼭 올릴 테니까 저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지도사님도 미국에서 봐주시고 계시고, 김정은 지도사님도 약국에서 바쁘신데, 일단,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매 지도사님도 이제 약 출근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채팅 남겨주시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이남희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아, 놓쳤어요. 괜찮아요. 이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제가 녹화본 편집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 세도낙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진짜 좋았어요.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고, 음, 안 그래도 최근에 세도나 메소드였나? 그 관련된 책의 리뷰를 봤는데, 그곳에 연관돼서 글을 적어주셔서 저한테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한테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아카데미 톡방에도 공유했고, 그 다음에 그러셨어요? 지도사님 개인적으로도 미국 여행 가족분들이랑 하셨을 텐데, 아주 좋은 그 추억 담은 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유, 조금 네.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블로그 어려운 점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음, 음. 사실 이남희 지도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자면은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꼭 에이, 나중에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에요. 진짜 글 너무 잘 쓰세요. 네, 글 과찬이. 너무 잘 제가 아직 쓰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음. 여기서는 사위나 딸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만 네, 좀 네. 아직 숙지가 안 되셨을 뿐이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글이 다 하기 때문에 꼭 나중에 이 블로그 글만 모아서 에세이 내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글을 너무 잘 쓰셔서 단점이 다른 분들 약간 기를 죽인다는 점. 그거 말고는 네. 은퇴하신 약사님으로서의 지혜를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셔서 너무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가천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기죽고 진짜 너무 제가 그러면 잘하시고. 음. 지나간 강의를 듣고요. 음. 저는 그럼 나갈게요. 네. 네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충분히 기능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사진도 잘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음, 제목도 딱 글자체를 바꿔서 너무 눈에 띄게 해주셨고, 음, 제목과 본문의 배치도 너무 잘해주셔서 음, 블로그 글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이번 세도나 여행기를 적어주셨어요. 음, 그 음, 다음에 정보, 경험, 푸드닥터로서의 그런 생각까지 다 접목이 돼서 오늘 강의가 사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음. 너무 짜임새게 잘해주신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 보시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네, 많이 적어주셔서 제가 많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약사님.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네. 나가.